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었죠.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의 뿌리가 뒤흔들린 날이었습니다. 위기의 현장이었던 국회에 특별 스튜디오가 마련돼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 앞마당에 설치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저희 YTN은 이곳 특별 스튜디오에서 지금도 계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과 사법적 단죄 진행 상황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 전 그날 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갑작스러웠고 그야말로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무너진 시민들은 물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순식간에 국회로 모여들었는데요. 1년 전 오늘 국회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한밤중 기습적으로 발표된 대통령 담화에 온 국민이 밤잠을 잊고 가슴 졸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우리 민주주의가 짓밟혔던 1년 전 그날 밤을 먼저 이종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시계가 45년 전으로 돌려지던 순간입니다.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 때나 가능하다던 비상계엄이 평온하던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궤변에 가까웠던 대통령의 6분 연설 끝에 계엄사령부가 즉각 설치됐고 포고령 1호까지 일사천리로 발표됐습니다. 정치활동 일체 금지와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까지 서슬퍼렀던 독재 정권 시절의 아픔이 재현될까 악몽을 떠올리는 건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까지 동원해 헌법기관 등으로 향했습니다. 총부리를 앞세운 정예 특수부대 병력이 민의의 전당 유리창을 부수고 시민과 대치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그러나 45년 만의 불법계엄은 국회 담장을 넘은 국회의장과 의원들의 해제 요구한 의결로 간신히 제압됐습니다. 새벽 4시 반 국무회의 해제 의결까지 계엄 정국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당시 혼란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안간힘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던 이들의 수사와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년 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도 계엄을 선포해야 했던 이유는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특검 수사 내용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는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를 교체하고 후속 인사에서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까지 삼성 장군을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에 배치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군 지휘부 인사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포석으로 봤습니다.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까지 1년 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치를 뒤로하고 군을 동원한 이유에 대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반국가 세력 발언이 공개적으로 처음 나온 건 계엄 준비 시기로 특정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 앞선 2023년 6월. 그해 광복절에는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극한으로 치달은 여야 대치가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었다고 해도 무엇이 기폭제가 됐는지 미궁인데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길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한동훈 전 대표와 관계가 틀어진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한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말하고 체포 명단에도 포함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월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의혹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에 사퇴 압박이 있었던 걸로 드러나 이른바 윤한 갈등이 표출됐고 한 전 대표가 당 대표일 때는 영부인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 다수인 야당의 입법 독주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압박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최근 특검은 이른바 김건희 씨 사법 리스크가 계엄을 선포하는 동기가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은 아직입니다.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0명이 넘는데요. 특검이 출범한 뒤 수사가 이어졌고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법원 선고가 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선고가 이루어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될지가 관심입니다. 이어서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현재까지 2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정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는 내년 1월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2월 말 이전에는 선고를 낸다는 계획인데 전직 군 경찰 간부들의 내란 사건이 병합될 예정이라 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초반부터 이 특검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위 형법 조항에 기초해서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찍부터 결심 공판과 선고 날짜를 못 박으며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 1심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를 두고 내려지는 첫 법원 판단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국헌 문란을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 사건에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완전한 폐지는 물론 상당 기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행, 협박 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특히 계엄군의 선관위 국회 침투와 경찰의 국회 봉쇄, 국무회의의 진행 과정 등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인지 또 계엄군 등을 헌법기관들에 투입한 것 자체로 폭동이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1년을 꽉 채워 법조계 뉴스를 장식한 재판들의 결론이 어떨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사회는 잠시 혼란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곳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로 계엄을 해제하면서 K민주주의 저력을 확인하기로 했는데요.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정문과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국회의장 월담 장소 등을 탐방하는 다크 투어리즘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주요 현장 사진을 담은 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은 12.3 비상계엄 1년 관련 주요 행사들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스튜디오에 전해드렸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세요.